속보, 이강인 인터뷰 파장. 인생 중 가장 가치 있던 순간은,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던 순간은? 월드컵. 골든볼 아니다. 초토화. 이강인이 아스날 상대로 UCL 시즌 첫 골에 정조준한다. 시즌 3호 골을 터뜨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또 다른 매력을 뽐냈다. 스타드 렌과의 리그 맞대결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펄스9. 이른바 가짜 9번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훌륭한 패스. 연계에 더해 후반 12분에는 쐐기 헤더 골을 터뜨렸다. 다만 이번 상대는 아스날이다. 아스날은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하는 만큼 홈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년 만에 맞붙게 된 양팀 모두 올 시즌 패배가 없는 가운데 어느 클럽이 승점 3점을 따낼지 관심사다. 24대 25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아스날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2일 수요일 새벽 4시 킥오프된다. 이 경기를 포함해 24대 25 UCL 주요 경기 생중계는 TV 채널 스포티비 프라임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에서 시청할 수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도 아래에 이강인이 날개를 달았다. 중앙과 측면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 공격수 역할도 곧잘 수행했다. 리그에서만 시즌 3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기세를 이어 UCL 첫 골에 도전한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윌리엄 살리바 등 탄탄한 수비진을 갖춘 아스날이지만 최근 3경기에서 5실점을 허용했다.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 모두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동시에 UCL 승리를 노린다. 특히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친 아스날은 24대 25 UCL 첫 승리가 절실하다. 단단한 수비도 있지만 최근 2경기에서 9골을 터뜨린 공격력 역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각 즈베즈다의 서령우는 세리에 A 디펜딩 챔피언 인터밀란 원정길에 오른다. 벤피카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서령우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마커스 튀람 등을 앞세운 인터밀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UCL 인터밀란 대 즈베즈다 경기 일정은 2일 수요일 새벽 4시 스포티비 나우에서 생중계된다. 이제 이강인이 PSG 핵심으로 도약한다. 감독 전 양아들. 런던 원정 제외. 양아들과 다른 진짜 에이스의 품격. 프랑스 RMC 스포츠는 30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은 아스날 원정서 우스만 덴벨레를 제외시켰다라면서 이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과 덴벨레가 직전 경기에서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PSG는 같은 날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2025 프랑스 리그 1 6라운드 렌전에서 3대1로 승리했다. 이로써 6경기 무패를 달리며 승점 16, 고승 1무로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이날 이강인은 평소와 조금 다른 역할을 맡았다. 이강인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3톱을 형성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에게 폴스9 가짜 9번 역할을 맡긴 것. 다소 일방적인 경기였다. PSG는 전반 3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그는 역습 상황에서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강인도 골맛을 봤다. 후반 13분 바르콜라가 가마찬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다. 뛰어들던 이강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하며 2대0을 만들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 바르콜라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그는 후반 23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다시 한번 득점을 올렸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이었다. PSG는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세엔 지장이 없었다. 후반 28분 코너킥 수비에서 루카스 베랄도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키커로 나선 아르노 칼리미앙도의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는 그대로 PSG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다. 새로운 역할을 맡은 이강인의 활약이 눈부셨다. 풀타임을 소화한 그는 경기장 곳곳을 부지런히 누볐고 정확한 롱패스와 센스 있는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풍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1골, 기회 창출 7회, 드리블 성공률 100%, 지분의 2, 지상볼 경합 승리 7회, 11분의 7 등을 기록했다. 평점도 8.9점으로 바르콜라, 9.2점에 이은 전체 2위였다. 그래도 이강인이 다가오는 아스날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도 선발 출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다. 엘리케는 주로 이강인을 최우선 교체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지난 UCL 지로나전에서도 교체 출전했다. 이강인이 바르콜라나 덴벨레와 달리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그럼에도 아스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만약 아센시오가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짜 9번 역할을 맡을 유력한 선수 중 한 명은 분명 이강인이다. 그는 시즌을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고 특히 랜전을 통해 선발로 나설 자격을 더 많이 차지했다. 최종 결정은 그의 활약에 기뻐한 엘리케에게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묵묵하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과 달리 덴벨레가 대형 사고를 졌다. 랜전서 빠른 시간에 교체됐으나 부진했던 그는 엘리케 감독에게 자신의 기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엘리케 감독 역시 언성을 높이면서 대치한 상황. RMC 스포츠는 덴벨레는 랜전 직후 엘리케 감독에게 거친 언사를 보였다. 이는 격한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항명. 단 팀이 대승인 상황인데 순수하게 자신의 빠른 교체에 대한 항의이기에 월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과거 FC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덴벨레를 총애한 엘리케 감독이지만 빠르게 칼을 뽑았다. 이미 경기서 교체로 체력을 안배하면서 런던 원정을 데뷔시켰지만 가차없이 제외시켰다. RMC 스포츠는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의 행동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아스날전 제외는 엘리케 감독의 질책성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서 이강인의 선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감독의 양아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이 아스날전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더 리흐트 팔고 김민재 우파 지킨 위넨 CEO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그지. 콤파니 감독도 대단해. 쟤네 조화 믿고 밀어줬어.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29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서 바이어 04 레버쿠젠과 1대1로 비겼다.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한 바이에른은 승점 13점, 4승 1무로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레버쿠젠은 10점,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3위에 자리했다. 치열한 접전이었다. 선제골은 레버쿠젠의 몫이었다. 전반 31분 로베르트 안드리히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먼저 골망을 갈랐다. 바이에른도 강력한 환상적인 중거리 한 방으로 응수했다. 전반 39분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절묘하게 휘는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바이에른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레버쿠젠 골문을 두드렸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후반 3분 세르주 그나브리의 두 차례 슈팅이 연달아 골대를 때리는 불운도 겹쳤다. 결국 양팀은 더 이상 서로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김민재도 철벽 수비를 펼치며 현지 매체들로부터 극찬받았다. 그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92%, 91분에 84. 가로채기 2회. 볼 리커버리 7회. 지상 볼 경합 승률 75%, 4분의 3. 공중 볼 경합 승리 50%, 8분의 4를 기록했다. 파이널 서드 공 투입도 14회나 됐다. 나폴리 시절처럼 높은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올라가 압박하며 상대 공격을 틀어막는 모습이었다. 그간 김민재에게 유독 높은 잣대를 들이대던 키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매체는 김민재에게 팀 내 공동 1위인 평점 2점을 주며 단호하고 세심한 수비를 펼쳤다. 태클과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했다. 이번 활약으로 그의 클래스에 대한 의문 부호를 지원했다 라고 평가했다.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다. TZ 역시 김민재에게 2점을 매겼다. 매체는 안정적으로 위치를 잡았으나 레버쿠젠을 상대로 다소 거친 경합을 펼쳐야 했다. 심판의 판정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레버쿠젠의 공격 시도를 여러 차례 차단하며 팀이 수비에서 필요로 하는 자신감을 경기 내내 발산했다라고 합격점을 줬다. 스포르트는 전반엔 자책할 일이 별로 없었다. 집중력을 보여줬고 큰 실수도 없었다. 우파메카노는 그에게 한두 번 뒷공간을 부탁해야 했다. 상대가 긴 패스를 했을 때 어뢰처럼 앞으로 나아가길 즐겼고 중앙선에서 상대 패스를 가로챘다. 그게 바로 뱅상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방식이라며 김민재에게 평점 1.5점을 부여했다. 경기 후 김민재는 지난 시즌보다 수비가 단단해진 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아벤트 차이퉁 소속 킬리안 크라이트마이어 기자에 따르면 그는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이번 시즌 상승세에 대해 감독님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팀 전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잘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토머스 투헬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주전으로 밀렸던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폼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시즌과 상전 벽해의 퍼포먼스에 뮌헨 팬들도 빠른 사과에 나서고 있다. 뮌헨은 여름 이적 시장서 마티아스 더 리흐트를 매각하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지켰다. 결국 이 선택은 제박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뮌헨의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너무 뛰어난 경기를 펼쳤다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뛰어서 행복하다고 미소를 보였다. 여름 이적 시장서 제대로 옥석 가리기에 성공한 드레센 CEO는 지난 시즌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민재가 휴가 이후 한국 투어가 끝나고 최고의 폼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레센 CEO는 김민재는 감독의 신뢰를 완벽히 차지했다. 콤파니 감독 역시 팬들의 여론보다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점점 호흡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